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였다. 가든 파티에 이만큼 어울리는 날씨는 없을 것이다. 바람도 없고 따뜻하며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했다. 초여름에 이따금 보이는 금빛 안개가 옅게 끼어 있을 뿐이었다. 정원사는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 잔디를 깎고 있다. 데이지가 핀 화단에는 파릇파릇한 풀들이 햇빛을 받아 빛났다. 가든 파티를 가장 멋지게 장식해주는 꽃은 뭐니 뭐니 해도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독차지하는 장미꽃이다. 장미 자신도 이런 사실을 안다는 듯 하룻밤 사이에 수백 송이의 꽃을 피웠다. 초록색 덩굴은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처럼 꽃을 향해 몸을 굽힌 채 내려보았다. 아침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인부들이 커다란 천막을 치러 왔다. 엄마, 천막을 어디에 치면 좋을까요? 아유, 얘 좀 봐. 나한테 물어야 소용없어. 올해는 너희에게 모든 걸 맡기기로 했잖니? 나를 엄마라 생각하지 말고 특별한 손님으로 대우해줬으면 좋겠다. 로라는 엄마의 말이 끝나자 언니 매그를 찾았다. 그러나 매그는 도저히 인부들에게 가서 이것저것 일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 전에 머리를 감아서 머리에 녹색 터번을 두르고 있었다. 게다가 젖은 밤색 머리카락이 뺨에 찰싹 들러붙은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멋쟁이 조스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비단 패티코트에 긴 재킷을 걸치고 식사를 하러 내려왔다. 로라, 네가 가보렴. 우리 집에선 네가 가장 미적 감각이 뛰어나니까 말이야. 조스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로라는 버터를 바른 빵을 손에 든 채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집 밖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는 좋은 구실이 생긴 데다가 그녀는 이것저것 판단하고 결정 내리기를 아주 좋아했다. 그런 일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것이다. 소매를 걷어붙인 인부 4사람이 정원 통로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둘둘만 천막을 손에 들고 어깨에는 커다란 연장통을 메고 있었다. 그 모습에는 어딘지 사람을 압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로라는 속으로 이럴 줄 알았으면 빵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디다 둘 데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데나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힌 채 공연히 근시인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인부들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인사를 했다. 그러나 자기 목소리가 너무 꾸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부끄러워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저 천막 때문에 오셨죠? 그렇습니다, 아가씨. 그들 중 키가 제일 크고 주근깨가 있는 남자가 대답했다. 그는 연장통을 내려놓고 밀짚 모자를 뒤로 젖히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그 일 때문에 왔죠. 남자의 미소는 매우 상냥하고 친밀감이 있었다. 로라는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다. 이 사람의 눈은 정말 아름다운걸. 검은 빛이 도는 푸른 눈이야. 이런 생각을 하며 그녀는 딴 남자들에게 눈을 돌렸다. 그들 역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 기운을 내세요. 아가씨를 물어뜯진 않을 테니까요. 그들의 미소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이 인부들은 정말 순박한 사람들이야. 게다가
오늘 아침은 왜 이렇게 상쾌하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사무적인 말만 해야 해. 천막을 칠 장소에 대해서 말이야. 저기 백합이 있는 잔디밭 쪽에 천막을 치면 어떨까요? 괜찮지 않아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빵을 들지 않은 손으로 백합이 있는 쪽을 가리켰다. 인부들은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다. 뚱뚱하고 작달막한 남자가 아랫입술을 내밀었다. 키 큰 남자는 얼굴을 찌푸렸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키 큰 남자가 말했다.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군요. 그는 특유의 친근한 표정으로 로라를 돌아보며 말했다. 어디든 눈에 확 띄는 곳에 세워야 합니다. 로라는 태생이 태생인지라 일꾼이 자기에게 눈에 확 띄는 하고 말한 게 신뢰가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말뜻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테니스 경기장 구석 쪽은 어때요? 그녀는 다시 한번 말해보았다. 그 근처 어디에 악단이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악단이 올 거라고요? 다른 인부가 물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자 위에 그늘이 앉은 남자였다. 그 눈으로 테니스 경기장을 살펴보는 모습이 어딘지 초조해 보였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지만 규모가 아주 작은 악단이에요. 로라는 상냥하게 말했다. 악단이 아주 작다고 하면 이 사람도 그리 신경 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서였다. 그때 키 큰 남자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아가씨, 저기 저 나무들 앞은 어떻습니까? 저기라면 아주 적당한 것 같은데요. 그는 카라카 나무들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카라카 나무가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다. 넓고 반짝이는 잎사귀와 노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아름다운 나무인데. 카라카는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섬처럼 고고한 느낌을 주는 나무였다. 저런 나무를 천막 때문에 보이지 않게 할 수는 없지. 하지만 인부들은 이미 천막과 연장통을 들고 그곳으로 가는 중이었다. 키 큰 남자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자그마한 라벤더 가지를 꺾더니 손으로 문질렀다. 그리고 엄지와 집게 손가락을 코에 갖다 대고 향기를 맡았다. 로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카라카 나무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라벤더 향기에 마음을 쓸 수 있는 남자에게 그만 감동해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그녀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남자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같이 춤을 추고 일요일 밤엔 집으로 식사를 하러 오는 멍청한 남자친구들보다 이런 일꾼을 친구로 삼는 게 훨씬 나을 텐데.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말도 안 되는 계급 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키 큰 남자는 봉투 뒷면에 무언가 계속 그렸다. 천막을 고리로 잴 것인가, 그대로 늘어뜨릴 것인가 하는 작업 계획인 것 같았다. 그녀는 이러한 그의 동작에서 계급의 차이 따위는 눈꼽만큼도 느낄 수 없었다. 그때 쿵쿵 하는 나무 망치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었고 또 누군가는 커다랗게 소리를 질렀다. 어이! 어떤가, 친구? 친구라니 얼마나 다정한 말인가. 로라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흉어물 없이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이
하찮은 인습 따위는 마음껏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키 큰 남자가 알도록 하고 싶었다. 로라는 봉투에 그려진 것을 바라보면서 빵을 한 입 덥석 베어 물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도 노동계급의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로라! 로라! 어딨니? 전화 왔다, 로라! 집안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가요! 그녀는 경쾌하게 잔디를 지나 계단을 뛰어오르고 베란다를 가로질러 현관으로 들어갔다. 현관 홀에서는 아버지와 로리가 사무실에 나갈 준비를 하느라 브러쉬로 모자를 털고 있었다. 이봐, 로라. 로리가 재빠르게 말했다. 점심때까지 내 코트에 주름을 좀 폈으면 좋겠는데 좀 살펴봐 줄래? 다림질을 해야 할지 어떨지 좀 봐줘. 알았어. 하고 대답한 로라는 갑자기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로리에게 뛰어들어 그를 살짝 끌어안았다. 나 파티가 정말 좋아. 그렇지 않아, 오빠? 로라는 숨이 차서 말했다. 그럼 좋고 말고. 로리 역시 따뜻하고 앳된 목소리로 말하면서 동생을 꽉 껴안아 주었다. 그리고 살며시 그녀를 떼어놓으며 말했다. 자, 어서 가서 전화 받아야지. 아, 맞아. 전화가 왔다고 그랬지, 참. 로라는 전화기로 달려갔다. 아, 그래, 키티구나. 잘 있었어? 점심 식사 때 오지 않겠니? 뭐, 그냥 이것저것 있는 대로 차릴 거야. 샌드위치 몇 조각이랑 메린게 조각들,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이 조금 있거든. 아, 그래. 정말 오늘 아침은 어쩜 이렇게 날씨가 좋을까? 너 흰 옷을 입고 올 거니? 응? 나도 꼭 그렇게 할 거야. 잠깐만 기다려. 끊지 말고. 지금 엄마가 부르셔. 이렇게 말하고 로라는 의자에 앉아 몸을 뒤로 젖혔다. 뭐라고요, 엄마? 잘 안 들려요. 위층에서 세리던 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요전 일요일에 썼던 그 멋진 모자를 쓰고 오라고 그러렴. 엄마가 말이야. 네가 지난번 일요일에 썼던 그 멋진 모자를 다시 쓰고 오라고 그러셨어. 그래, 좋아. 그럼 1시에 보는 거야. 안녕. 로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심호흡을 하면서 두 팔을 위로 쭉 뻗었다가 내렸다. 그러고 나서 휴 하고 한숨을 내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분주한 발소리와 여기저기서 들리는 사람들의 말소리로 집안은 생기가 넘쳤다. 주방으로 통하는 초록색 문이 계속 열렸다 닫혔다 했다. 이번에는 킥킥거리는 길고 이상한 웃음소리 같은 게 들려왔다. 딱딱한 바퀴가 달린 무거운 피아노를 옮기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 공기. 가만히 주의를 기울이면 오늘은 여느 때와 공기의 움직임이 다른 것 같았다. 가느다란 바람이 숨바꼭질을 하면서 창문 위에서 들어와 다른 문으로 나간다. 햇빛을 받은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하나는 잉크병, 또 하나는 은빛 사진 액자에서 반짝반짝 장난을 치고 있다. 귀엽고 작은 얼룩들. 특히 잉크병 위에 있는 것은 더욱 귀여워 보인다. 무척이나 따뜻한 느낌이다. 따뜻하고 귀여운 은빛별. 그녀는 그것에 키스라도 해주고 싶었다. 현관에 벨이 울리고 세이디의 치마가 날렵하게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남자가 뭐라고 낮게 말하는 소리도 들렸다. 세이디는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있었다.